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인데요. 추석 연휴 전후로 시장에 쏟아진 뉴스들 혹시 보셨나요? 사실 추석 연휴라고 하면 보통 시장이 쉬는 기간이잖아요. 근데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연휴 직전에 굵직한 뉴스들이 쏟아졌고 연휴가 끝나자마자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줄줄이 올렸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좋은 뉴스 나왔네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2016년 이후 무려 9년 만에 장기 실적 개선 흐름에 들어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9년이요. 거의 10년입니다. 그동안 삼성전자 주가가 왜 제자리였는지, 그리고 이제 왜 달라진다는 건지 오늘 제대로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자, 그럼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왜 그동안 답답했을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두 가지 큰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HBM이에요. 고대역폭 메모리, 쉽게 말해 AI 칩에 붙는 초고성능 메모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일반 D램보다 마진이 훨씬 높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이 HBM에서 경쟁사인 SK하이닉스한테 계속 밀렸어요. 특히 엔비디아 인증을 못 받으면서 시장 점유율도 밀리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삼성 HBM 괜찮은 거 맞아? 이런 의구심이 계속 쌓였죠. 두 번째는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는 남의 칩을 대신 만들어주는 사업인데 TSMC가 압도적인 1위고 삼성전자는 2위예요. 그런데 문제는 삼성 파운드리가 계속 적자를 냈다는 겁니다. 분기마다 몇 조씩 손실이 나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언제 흑자나 하는 불안감이 컸던 거죠. 이 두 가지 리스크가 마치 발목에 차인 무거운 쇠공 같았습니다. 아무리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좋아져도 이 두 가지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는 제대로 튀어오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 추석 연휴 전후로 이 쇠공이 드디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HBM부터 얘기해 볼게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HBM 3위 12단 적층 제품으로 엔비디아 인증을 통과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시나요? HBM은 여러 층을 쌓아 올리는 구조예요. 층이 많을수록 성능이 좋죠. 12단 적층이면 꽤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인증이라는 건 엔비디아의 까다로운 품질 기준을 통과했다는 뜻이에요. 엔비디아는 전 세계 AI 칩 시장의 절대 강자잖아요. 그 엔비디아가 너네 제품 쓸게 라고 인정했다는 건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입증받은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제품 하나 판매하는 게 아니라 신뢰를 회복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동안 시장에서는 삼성 HBM은 SK 하이닉스보다 한 수 아래야 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인증으로 그 격차를 빠르게 좁힐 기반이 마련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HBM4입니다. 차세대 HBM이에요. 삼성전자는 HBM4 시대를 준비하면서 1C D램이라는 기술에 집중하고 있어요. 1C D램은 더 작고 더 효율적인 메모리인데 이게 HBM4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됩니다. 마치 새 건물 짓기 전에 기초 공사를 탄탄히 해두는 것처럼 1C D램의 수율을 높이는 게 미래 경쟁력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HBM 3위로 당장의 매출을 늘리고 HBM4로 장기 경쟁력을 확보한다. 이게 삼성이 전자의 투트랙 전략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파운드리 얘기를 해볼게요. 파운드리가 왜 중요한지 아시나요? 파운드리는 고정비가 엄청 큰 사업입니다. 공장 짓는데 수십조 원이 들어가고 장비 사는데도 조 단위 돈이 나가요. 그러니까 가동률이 낮으면 적자가 엄청나게 쌓이는 구조예요. 그런데 이번 3분기 파운드리 부문의 영업 손실이 5천억 원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전 분기에 비하면 무려 2조 원이 줄어든 거예요. 2조 원이요. 이건 마치 한 달에 100만 원씩 적자 내던 자영업자가 갑자기 10만 원으로 줄인 것과 같습니다. 완전히 다른 게임이죠. 왜 이렇게 급격히 개선됐을까요? 가동률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특히 7나노 이하 선단 공정의 가동률이 전반적으로 상승했어요. 선단 공정은 최첨단 공정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주문이 늘어나면 고정비가 분산되면서 수익성이 확 좋아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폭탄급 뉴스가 하나 더 터졌죠. 바로 테슬라와의 계약입니다. 테슬라가 차세대 AI 칩인 AI6를 삼성전자에 맡긴 거예요. 계약 규모가 23조 원입니다. 23조요. 이건 웬만한 중견기업 매출을 넘어서는 금액이에요.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술의 선두주자잖아요. 그 테슬라가 삼성 파운드리를 선택했다는 건 삼성의 기술력과 양산 능력을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일이에요. 마치 미슐랭 스타를 받은 식당처럼 테슬라가 믿는 파운드리라는 타이틀을 얻은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합니다. 바로 D램 시장의 구조 변화예요. 지난 3년 동안 삼성전자를 포함한 메모리 업체들은 어디에 투자했을까요? HBM이에요. HBM은 마진이 높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돈을 쏟아부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이에 범용 D램에 대한 투자는 거의 안 했다는 겁니다. 범용 D램은 일반 서버나 PC에 들어가는 메모리예요. HBM만큼 화려하진 않지만 꾸준히 수요가 있는 제품이죠. 그런데 신규 생산 능력이 안 늘어나니까 공급이 부족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AI 서버 교체 수요까지 겹쳤어요. AI 서버는 메모리를 엄청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공급은 제한적인 상황이 된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D램 가격이 오른다는 겁니다. 그것도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요. 증권사 분석을 보면 더 재밌어요. 공급 업체들이 이제 게임의 룰을 바꿨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시장 점유율을 높이려고 서로 치킨 게임을 했어요. 가격을 낮춰서라도 물량을 늘리는 식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공급을 전략적으로 통제하면서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기름 파는 오펙처럼 공급량을 조절해서 가격을 유지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D램 시장은 이제 과거의 변동성 큰 장사가 아니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고수익 사업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삼성전자가 D램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앞으로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될 거라는 뜻이니까요. 오픈 AI, 챗 GPT 만든 회사 아시죠? 이 회사가 지금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름하여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입니다.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건데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물량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픈 AI가 필요로 하는 D램 물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웨이퍼 기준으로 한 달에 90만 매입니다. 90만 매요. 이건 일반 서버 몇백 대 수준이 아니라 아예 다른 차원의 수요예요. 마치 동네 빵집에서 빵 만들다가 갑자기 전국 체인점에 납품하게 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여기서 단순히 메모리만 공급하는 게 아니에요.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메모리랑 파운드리 기술을 합쳐서 최적화된 패키지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둘 다 가진 회사입니다. 이 두 가지를 결합하면 엄청난 시너지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HBM과 로직 다이를 하나로 묶는 첨단 패키징 기술 같은 거요. 이건 경쟁사가 따라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오픈 AI 같은 빅 클라이언트와 협력한다는 건 단순히 부품을 파는 게 아니라 솔루션 파트너가 된다는 의미예요. 이건 마치 단순히 재료를 파는 게 아니라 레시피까지 같이 개발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삼성이 전자의 위상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증권사들은 삼성전자가 9년 만에 장기 실적 개선 흐름에 들어간다고 보는 걸까요? 메모리 반도체는 원래 사이클이 짧아요. 2, 3년마다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죠. 근데 이번엔 다릅니다. 9년이에요. 거의 10년 가까운 장기 추세예요. 왜 이렇게 보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AI입니다. AI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산업 구조 자체를 바꾸는 혁명이에요. AI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에 계속 지어지고 AI 칩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붐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예요. 두 번째 이유는 공급 통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모리 업체들이 이제 치킨 게임을 안 합니다. 공급을 전략적으로 조절하면서 수익성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건 시장이 성숙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삼성전자의 두 가지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겁니다. HBM 인증 통과, 파운드리 손실 축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해결되면서 삼성전자는 이제 메모리와 비메모리 양쪽에서 모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됐어요.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삼성전자는 단기 반등이 아니라 장기 성장 추세에 들어간다는 게 시장의 판단입니다. 마치 오랜 부상에서 회복한 운동선수가 다시 전성기를 맞는 것처럼 삼성전자도
본격적인 제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와, 삼성전자 완벽하네 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투자는 항상 양면을 봐야 합니다. 리스크도 분명히 있어요. 첫 번째, HBM 경쟁입니다. 인증 통과했다고 게임 끝난 게 아니에요. SK 하이닉스는 이미 HBM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격차를 얼마나 빠르게 좁힐 수 있을지는 아직 지켜봐야 해요. 특히 HBM4 경쟁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가 중요하겠죠. 두 번째, 파운드리 수율 문제입니다. 테슬라 계약은 엄청난 호재지만 이걸 안정적으로 양산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파운드리는 수율이 생명이거든요. 수율이 안 나오면 아무리 주문이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TSMC와의 기술 격차를 줄이는 것도 여전히 과제고요. 세 번째, 거시경제 변수입니다. AI 투자 열기가 식으면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 센터 투자가 줄어들면 메모리 수요도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또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 반도체 공급망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고요. 이런 리스크들이 있긴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긍정적인 요인들이 훨씬 많아 보입니다. 중요한 건 이런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으면서 투자 판단을 내리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2025년 추석 연휴 전후로 삼성전자에 대한 시장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HBM 인증 통과, 파운드리 손실 대폭 축소, 테슬라 대형 수주, 디램 공급 구조 변화, 오픈 AI 파트너십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삼성전자는 이제 9년 만에 장기 실적 개선 추세에 들어간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이게 단기 반등이 아니라는 겁니다. AI라는 구조적 변화를 바탕으로 메모리 시장의 공급 주도권까지 확보하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거죠. 증권사들도 목표가를 10만 원대로 줄줄이 올렸어요. 한국투자증권 12만 원, 신한투자증권 11만 5천 원, KB증권 11만 원. 이건 단순히 숫자 높이기가 아니라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HBM 경쟁, 파운드리 수율, 거시경제 변수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훨씬 강해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성전자가 정말 9년 만에 슈퍼 사이클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시장은 항상 예측 불가능하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신호들은 분명히 긍정적이니까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삼성전자의 추석 연휴 전후 흐름을 쭉 정리해 봤는데요. 이런 뉴스들은 사실 매일매일 쏟아지잖아요. 혼자서 다 챙기기 쉽지 않죠. 그래서 파이 혁명 텔레그램 커뮤니티를 추천드립니다. 실시간으로 중요한 뉴스가 올라오고 투자자분들끼리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인사이트를 나눌 수 있어요. 특히 요즘같이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는 시기에는 정보를 빨리 얻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파이 혁명 텔레그램에서는 종목 분석, 시장 전망, 실시간 뉴스 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소통하면서 투자 실력을 키워가시길 바랍니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남겨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